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오늘은 조용한 피곤하실 텐데 다들. 네요. 네, 다 끕니다. 안녕하세요. 남승균입니다. 액티브 레코드 베이직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콜백과 그 밸리데이션 부분을 좀 해볼 거고요. 마이그레이션, 어소시에이션, 밸리데이션, 콜백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좀 더 깊은 그런 강의를 해주실 예정으로 있고요. 다음번에 일단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그냥 간단히 좀 정의를 해보자면요. 그냥 일관성 있고 그리고 쉬운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컬럼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2시간에는 MySQL에서 직접 쿼리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만들고 컬럼을 세팅하고 그리고 모델 클래스를 따로 만드는 방식을 썼었는데요. 이번엔 한번 레일스 커맨드를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들 모델은요, 유저라는 모델이고, 일단 간단하게 그냥 name이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갖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방법은 레일스 제너레이트 모델 하시고 모델명 하고 뒤에 컬럼명과 컬럼 타입을 콜론으로 구분해서 쭉 써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유저라고 하는 모델이 그 name이라고 하는 스트링 값을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레일스 제너레이트 모델 그리고 모델명 유저 그 다음에 컬럼명 name 그리고 타입 스트링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아래와 같이 그 마이그레이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관된 그런 그 모델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그와 연관된 테스트 유닛들을 만들어 줍니다. 마이그레이트 파일을 db 마이그레이트 디렉터리 안에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앱 안에 모델 디렉터리 안에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요. 모델 클래스를 그리고 테스트 유닛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액티브 레코드는 schema.rb 파일을 이 마이그레이션 생성되는 거에 따라서 최신으로 갱신을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마이그레이션 파일 열어보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을 상속받은 그 모델이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 메서드에서 이제 해당 쿼리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 create table에 관련된 그런 마이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users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정해준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string 값을 지정을 해줄 것이고 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액티브 레코드가 관리하게 되는 타임스탬프스 값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레코드가 생성되거나 업데이트 될 때 created at과 updated at 컬럼을 액티브 레코드가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타임스탬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직접 DB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rake 명령을 사용을 해서 rake db migrate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만들어진 마이그레이션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테이블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수행되지 않은 마이그레이션을 일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 앞에 그 타임스탬프가 하나 붙게 되는데, 이것을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시게 되면 그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종 마이그레이션 버전을 담고 있고, 그 마이그레이션 버전, 최종 마이그레이션 버전 이후에 생성된 마이그레이션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크 DB 롤백으로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 능자가 저 오래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편집하다가 저 뒤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는 그 모델을 만들 때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 생성을 해줬는데요. 그 이외에 뭐 컬럼을 추가한다거나 뭐 삭제한다거나 뭐 형식을 변경한다거나 할 때는 마이그레이션 직접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레일스 제너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레일스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그 레일스 제너레이트 마이그레이션,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하고자 하는 뭐 컬럼 명들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요거는 헤드 퍼스트 레일스에서 그림이 좀 이뻐서 가져와 봤는데요. 마이그레이션도 역시 네이밍 컨벤션을 따르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add phone to tickets라고 하게 되면 tickets라고 하는 저 테이블에 폰이라고 하는 그 정보를, 그런 컬럼을 추가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을 생성해 주게 되고요. 반대로 컬럼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remove from tickets 이런 식으로 remove 뭐뭐 from 테이블명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네이밍 컨벤션을 따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하게 된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그 역시 마이그레이션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을 상속받은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 체인지 메서드 안에 저희가 추가하고자 뒤에 명시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돼 있고요. 역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rake db migrate를 하게 되면 저희가 수행하고자 했던 마이그레이션을 액티브 레코드는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자 할 때마다 그냥 마이그레이트를 만들고 rake db migrate를 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원하는 가장 최신 상태로 갱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쉽죠? 그림은 늘려다 말았어요. 너무 흔해가지고. 하나만 더 해보죠. 모델을 하나 더 만들 건데요. 그 투도 아이템이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특정 유저가 여러 개의 투도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릴레이션십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레퍼런시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 주시게 되면,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eign key는 그 모델명 언더바 id로 이제 지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런 식으로 그 모델을 만드실 때 레퍼런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것과 연결되는 그 foreign key에 관련된 컬럼을 같이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역시 rake db migrate를 하게 되면 테이블이 생성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이런 식으로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to-do 아이템은 유저에 속해 있다. 그래서 belongs to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유저와 연결시키게 되고, 그리고 아래쪽은 약간의 팁과 더불어 이제
하는 건데요. has many, 그러니까 여러 개의 to do 아이템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dependent에서 destroy 하게 되면, 이게 그 유저 레코드가 삭제되게 되면 그 유저 레코드에 속해 있는 그 하위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투두 아이템이겠죠. 투두 아이템들도 함께 삭제가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거 빠지면 나중에 이제 가비지 데이터가 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유저 모델과 투두 아이템 간의 1대1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유저 모델이 삭제될 때 연관된 투두 아이템들도 삭제되도록 디펜던트를 지정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잠깐만 저기서. 네. 저 유저 모델 클래스에서 네. SMN인 다음에 to the items에 S가 빠졌어요. 투두 아이템즈로 해야 되나요? 네, 아이템즈로 해야 됩니다. 저 모델명이 to the item이잖아요. 네네. has many 할 때는 항상 has many 다음에는 규칙상 복수형을 써줍니다. 그리고 belongs to 할 때는 거기는 단수를 써야 되고요. 그거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컨벤션입니다.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면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에러라는 거죠.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클래스 이름을 찾을까요? 클래스 찾아서 이름을 찾아야 왜냐면 맵핑의 규칙상 맵핑할 때 그런 식으로 맵핑하기 때문에 저거 복수로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저게 주의사항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것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비워놨고요. 일단 DB 콘솔을 한번 열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베이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모델이 유저를 만드는데요. name이라는 컬럼 값을 가진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DB 디렉토리 안에 migrate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액티브 레코드 마이그레이션을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고 change에 우리가 이제 create 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그 명령이 있고요. 앱의 모델 하위로 들어가서 실제로 생성된 유저를 보시면 현재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액티브 레코드가 컨벤션에 의해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저기 실제 DB로 한번 수행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테이블이 생성되는 쿼리를 볼 수 있고요. 네,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버전 관리는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스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버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을 이후에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이 버전 이후에 있는 마이그레이션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마이그레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마이그레이트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가하고자 했던 컬럼이 해당 형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rake db migrate 명령 수행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고요. 네, 저희가 추가하고자 했던 컬럼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롤백을 수행하시면 저희가 수행했던 마이그레이션이 역으로 취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틀렸군요. 네, 이렇게 레퍼런스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하시게 되면요. 여기 저희가 의도했던 유저 쪽에 레퍼런시스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다시 보시게 되면 belongs to user라고 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레퍼런스를 지정해 준다고 다른 쪽에 있는 모델 쪽에도 그것을 추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나요? 만들어졌지. 네. 포린키에 연관된 필드가 추가된 그런 새로운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콘솔을 가지고 한번 저 모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이 없군요. 네, 쿼리가 수행되면서 테이블로 잡이 없는 게 아니라 잡이 대문자예요. 아, 네. 진짜가. 그렇네요. 실수였습니다. 자, 이러면 아까 투두 아이템과 유저와 투두 아이템이 1대1 관계인 걸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PPL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래가 꼭 읽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유저 아이디가 1번인 저게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유저 아이디와 연결된 투두 아이템들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를 수행하지 않고 좀 더 간략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환경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네. 해즈맨이 했으니까 네, 그 해즈맨이 아이템 쪽에서 몇 개를 대놓고 네. 가져와봐야 돼. 알겠습니다. 아니 왜 MySQL 콘솔이? 마이스킬 콘솔. 네. 강의자가 초보라서 초래가를 네. 초래가가 아니라 레일스 책부터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또 비워리 해봅시다. 네. 그러면 두 개의 아이템 레코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연결된 유저의 해시메니로 투두 아이템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 유저를 통해서 그 하위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연관된 그런 테이블들의 데이터들을 조회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유저를 디스트로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트로이 디펜던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유저가 삭제되면 해당되는 거기 속해 있는 그 데이터들도 삭제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연관된 그런 레코드들을 삭제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디스트로이 하고자 했던 유저의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저렇게 쿼리 날릴 때 네. 저렇게 하나하나 지우는 네, 이렇게 지우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하나하나 지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원래 예를 들어서 딜리트하고 그 유저 아이디에 있는 1번의 값을 다 지우라 이렇게 하는 게 빠르게 그 부분은 매뉴얼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빠르게 아니에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 올 해가지고 컨디션을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딜리트도 딜리트 올이 아마 있을 거란 생각이. 딜리트 올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는 아마 그 디펜던트 네, 디펜던트 디스트로이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런 식으로 SQL을 네. 날리는 거니까. 예, 마치 이그로딩 하듯이 그것만 들어와서 아이디만 랩핑해서 하나하나 폼을 돌려서 지우는 거예요. 그건 내부를 뜯어봐야 될 것 같고 이거로딩에서 n+1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쓰는 게 이제 include 써가지고 하는 방법은 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쿼리 수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거 굳이 저렇게 안 하고 유저 언더바 아이디에 1번 요걸 지워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일단은 그 투두 아이템에서 딜리트 올 메서드에서 컨디션을 지정을 해서 날린 다음에 그렇게 하면 조금 부담은 줄어들 수 있겠죠. 실제에서 그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마스터 DB랑 관련 쓰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로는 모두 나와서 지금
그냥 그 예를- 지우는 쿼리 하나 셀렉트 하는 동안 그럼 그 저게 테이블에 예를 안 들어 걸리잖아요. 투도 아이템이 아니고 댓글일 경우에 댓글이 막 1000개씩 달렸으면 1000번을 막 걸리는 그게 낫죠. 어플리케이션이 락 걸려가지고 코멘트 로스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그 딜리트를 가지고 뭐 뒤에 뭐 아이디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 삭제되는 동안에 이게 락이 걸려버릴 테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면 네, 하나씩 지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무슨 뜻인지. 자, 아까 그 에스메니에서 아이템스 단수 썼잖아요. 한번 해보죠. 단수 썼어요. 단수 뭐 근데 단수를 써서 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요. 네, 그래서 그 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해보세요 지금. 사실 이게 돼가지고 저는 이상하다. 투두 아이템, 복수형 저것도 투두 고생 많이 아이템. 했잖아요. 옛날에. 이게 복수형에 플로러라이즈 지정 안 된 거는 단수 복수가 똑같잖아요. 무조건 S 붙인다고 복수가 아니잖아요. 베이지에서. 아니 저기서 싱크로에서 규칙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일단 저것 때 헤즈 메뉴에 투두 아이템의 복수형이 그냥 투두 아이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등록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맞네. 그 말 맞네. 만약에 그게 되면은 등록이 돼 있는 그게 거는 아니 그게 데이터가 무슨 뜻이냐면은 레이즈 엔진에 단복수 그 검색하는 거에서 단복수를 한다는 것은 순수한 그 조합 번호 말고 순수한 그 단어에 대한 그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투도 아이템스 언더바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등록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네, 차원이 말하는 그 말이거든요. 네, 그게 근데 그게 맞는 거 있어요. 일단은 투도 아이템스로 복수형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정상적인 방법은 그 부분은 이제 슬라이드 부분은 수정을 하겠고요. 이제 지금은 네, 나왔습니다. 그 에러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거 S도 알았네. 되고 아닌 것도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쪽만 되면 지금 모르겠는데. 맞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투도 거 언더바 아이템은 크멘트로 되는 거기 만들어 때문에. 근데 저기 DB 테이블 이름은 또 아이템스잖아요. 붙었었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럴 수 있어. 왜냐면 그거는 맞. 왜냐면 저거는 이미 그 테이블 네임이고 모델 클래스 단에서 저 이름 갖다가 지정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단수했는데도 됐고 어떤 거는 크멘트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막 헷갈리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런 경험이 있거든요. 컨벤션을 따라가면 전혀 헷갈리고. 안만 해도 데이터도 안 나오고 이거 뭐 내란지도 몰라. 그 지난번에 이거를 하다가 조금 뭘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이걸 해보고 그거 이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투도 아이템으로 했는데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되지만 네. 본인이 헷갈릴 거. 네, 그래서 컨벤션을 따라서 복수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플로러라이즈 저거 투두 아이템으로 하면 S 붙은 게 나오긴 해요. 네. 레이즈는 근데 저건 진짜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 그럼 아까 우리가 말한 그러니까 그게 X 그게 추측이 해보고. 될 것 같은데. S 해보고 안 되면은 끝난 거죠. 네, 저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냥 복수를 하세요. 복수를 그럼 하면 예를 들어서 크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에러가 날까요? 코멘트? 크멘트 뭐 이런 것들은 코멘트. 날 것 같은데요. 한번 모델하고 만든 거예요. 아니 같은 의미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투두 아이템의 그러니까 레일즈에서 쓰는 그 반복수에서 그러면 투두 아이템 복수하면 아이템 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레일즈에서 복수가 저거 나왔죠. 네, 레일즈에서는 S라고 인식하는데 그냥 말한 대로 되니까 그럼 이상하네. 그냥 복수 먼저 보고 안 되면 단수도 하고 맞죠. 그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것도 아니란 말이네 결론적으로. 한번 커멘트 한 번만 해보죠. 코멘트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진 않습니다. 뭐 죄송할 건 없고요. 자, 원래 그러면 그게 거기 안 되면 클래스 이름 적어줘야 되잖아요. 원래 클래스 이름 유추할 때 쓰는 거니까 이 이름을 클래스 이름이 같은 거니까 사실 그냥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면은 거기서 클래스 그래서- 이름 추출할 텐데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 이름하고 같으니까 다르게 그냥 있었어요. 레퍼런스 클래스 언더바 네임을 해서
그 지정 되죠. 아, 배를 깜빡이긴 하구나 옵션을. 아이템 뒤에서 여기 텀이라 쓰시는 거. 포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예. 거기 디펜더 되게 음. 이게 아까 반대로 헤즈맨이 뒤에 쓰는 게 그냥 이름 때문에요.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려는 건데, 그러니까 플루럴라이즈가 아니라 반대로 그 헤즈맨이 뒤에 적은 이름에다가 예를 들어 점 싱귤러라이즈를 해서 클래스 이름을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근데 복수든 단수든 싱귤러라이즈하면 어쨌든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 나오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거기에 적는 거 그거하고 클래스 이름이 아예 다르면은 뒤에 클래스라고 적어줘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저거는 클래스 이름이 어쨌든 단수로 해서 클래스 이름 가져오니까 코멘트도 단수든 코멘트고 코멘트스도 단수로 하면 코멘트고 같은 거니까. 근데 컨벤션만 이제 가능은 하나 컨벤션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 것으로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방송사고에 써도 된다는 겁니다. 좋을 것 써도 되긴 같습니다. 한데 근데 컨벤션을 따르는 게 지금 이제 그게 뭐냐면요. 헤즈메니에서 이제 반복수 문제에 있어서 레이스가 헤즈메니로 넘겨지는 첫 번째 파라미터 이름을 가지고 얘가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추론을 한다, 인포를 한다고. 일단 그 말은 뭐냐면 일단 그 넘어온 이 파라미터 심볼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메소드를 써가지고 단수화 메소드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커맨스든 커멘트든 간에 그놈이 싱글라이즈 메소드에 넘어갔을 때 커멘트는 단수긴 하지만 그 단수도 단수가 되는 거고 커멘스 복수인데 이걸 단수하면 커멘트가 된다. 이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레이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됐던 거예요? 원래 그 정도 됐겠죠. 나도 저런 경우는 지금 아니 그 전에는 제가 정말 경험했는데 아니 반대인 경우였을까요? 복수화를 안 해서 그렇게 좀 코멘트랑 그러니까 클래스랑 테이블 이름은 반대잖아요. 클래스 이름 가지고 복수를 줄여나는 거니까 코멘트의 복수형과 코멘트스의 복수형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저거는 반대 경우로 헤즈맨이 뒤에 붙은 거에 클래스 이름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테이블하고 관계없이 모델 클래스에서의 정의하고 관계가 되는 규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했던 게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 SQL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반복수 구분이 될 거고, 만약에 테이블 이름 자체가 커멘트다, 커멘트가 아니라 커멘트다 그러면은 또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다른 에러 나는 상황. 그건 에러가 나게 되는 거지. 클래스 이름. 그 모델을 만들 때 그쵸, 그거. 그걸 S를 안 붙이면 문제가 거기서 생겨요. 모르겠다. 왜냐면 그거는
액티브 레코드에서 그랬더니- 자체 모델 이름의 복수형을 네, 테이블 써줘야 이름을 되는- 한다. 네, 만약 테이블 이름이 다른 거다 그러면은 아예 클래스 정의에서 테이블 언더바 네임 이름을 별도로 지정해 줘야 되죠. 실제 테이블 네임. 오케이. 야, 오늘 보기 드문 걸 봤네. 저의 실수로 인한 아주 아주 음, 고차원적인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고차원적인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그 밸리데이션과 콜백 부분을 간략히 맛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이 마지막인가요? 네, 그 다음에 그거 네. 순서를 거꾸로 하죠. 저 마이그레이션 거의 끝내시지 않았어요. 그게 저거 밸리데이션하고 콜백이 레일스 가이드상에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마이그레이션이 나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콜백과 그 밸리데이션이 뒤로 약간 좀 밀리게 됐어요. 뒤에는 분들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하시잖아요.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이그레이션 부분에 또 할 것들이 많아서요. 마이너스 네, 롤백 마이너스 스택 맞다. 같은 네, 거. 그러면 액티브 레코드 베이직스에서 다루는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다루게 돼 있고요. 그 뒷부분에 다음번에 강의하실 최효성 박사님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밸리데이션이셨나요?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밸리데이션, 어소시에이션, 콜백 이런 것들이 좀 깊이 들어가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보다 좀 더 고수이신 그런 강사님들께서 좀 더 깊이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보예요. 프로젝트를 안 하니까 계속 초보로 남게 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